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 행진을 주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빈틈없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국군 장병의 헌신과 애국심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최고 예우로 호국 영웅과 유족 8명이 참여한 카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군악대와 전통악대, 의장대 공연으로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병력 3천여 명이 광장에 도열하고 날개를 사용하는 비행기, 고정익 편대 비행이 이어집니다. 군장비 80여 대가 시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기념행사에선 이른바 괴물미사일로 불리며 유사시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현무5도 처음 등장했습니다.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며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한치의 빈틈없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신뢰한다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는 군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흔들림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강군 육성은 군인들의 사기에서 출발하는 만큼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 태세를 더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 전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강화하고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내수 회복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가을 배추 정부 가용 물량을 조기 출하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최근 내수 경기 대응 방향, 투자 회복을 가속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근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더딘 내수 경기를 점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정부는 내수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투자와 소비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내수 각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선 건설 부문에 대해 수주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 투자를 1조 원 추가해 8조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향후 5년간 민간 투자 30조 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 자금 유입을 늘리는 한편 올 4분기 내 24조 원 규모 현장 대기 사업 가동도 지원합니다. 하반기 10대 제조업의 설비 투자 62조 원을 이행하는 등 계획된 투자 실행 또한 조속히 옮기기로 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까지 한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 촉진 프로그램은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해 지방 소비를 활성화하고 다자녀 가구 전기차 보조금을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도 촉진합니다. 채소류 등 체감물가 안정에도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 물량 조기 출하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1만 톤을 추가 공급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배추와 무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장파군이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합니다. 정책 서민금융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 면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지원 대책이 시행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3종 세트와 퇴출발 기금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창규 기자입니다. 지난 7월부터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절차를 들여다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을 최종 감독 후보로 추천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도 아니고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위촉된 바도 없으며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상의 감독 추천 권한이 없습니다. 최종 추천을 위한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질문지와 참관인 없이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진행되는 등 다른 감독 후보자 면접과 달랐다는 설명입니다.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한 뒤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 결의를 거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문체부는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홍 감독 선임을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또 상식과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전강위 기능을 무력화하고 전강위원이 해야 할 면접을 정몽규 회장이 진행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회 선임 절차가 누락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이달 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종합해 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축구협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새벽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풍양 고려시 경기 북부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은 지난달 22일에 이어 열흘 만으로 올 들어 벌써 23번째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